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누가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같은 죄목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1997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네, 1997년에 전두환 씨는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등 10개의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특별 사면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실 또 같은 죄목이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추가 사실이나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는 다릅니다. 재수사, 기소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사람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것을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건 무리고 실체적 진실은 안 밝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수사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속 새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요, 1980년 5월에 광주 전일 빌딩 앞에 헬기의 모습입니다. 헬기가 빌딩 주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진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올해 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요, 이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탄은 37개를 분석해서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엔 전투기의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이 기종의 전투기가 당시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를 했다는 증언이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둘 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 혹은 새로운 증언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가들이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과 증언인 건 맞다. 하지만 곧바로 재수사를 할 만큼의 증거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더 면밀히 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또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준비했다는 증언, 이것만으로는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 특별조사를 지시를 했잖아요. 이건 재조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가요? 어떤가요? 수사하고는 좀 네. 다르죠. 수사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 같은 기관에서 기소나 처벌까지 전제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진상조사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부는 국방부의 특별조사단 꾸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마치고 그 뒤에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라고 법률가들이 말했습니다. 네. 일단 진상조사가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될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관계없다 했지만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가 출격 대기한 것 그리고 헬기의 기총 소사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예. 사실 당시의 총 책임자는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예. 그래서 전 씨의 입장이 궁금해서 최측근에게 물었는데 민정기 전 비서관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 라면서 관계없다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관계가 없다. 지금 반응은 뭐 전 씨 최측근의 반응인 건 맞고 예. 전두환 씨 본인의 반응은 뭐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이 열흘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데 예. 이번 주에는 못 갔다고 합니다. 저희 보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 아직 그 반응은 직접 반응은 확인을 못했고요. 하지만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 씨의 회고록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5.18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민정기 전 비서관은 당시 모든 결정은 계엄사령관이 다 알아서 했다. 보안사는 아무 권한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전 씨 본인도 회고록에서 당시에 계엄사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5.18 진압에 어떠한 책임도 관계도 없다는 투로 회고록에 썼습니다. 예.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기억이 잘못된 부분인데요. 96년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도청 진압작전이 가기 전날 5월 2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있었던 회의에 전두환,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인데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팩트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전 씨의 주장은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네요. 당시 보안사령관, 예, 계엄사령관은 이희성 씨, 예, 그죠? 그 민정기 비서관은 변호사는 예. 뭐 이희성 당시에는- 씨가 다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도 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뉴스룸에서 피터슨 목사 부인의 증언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전일 빌딩에 있는 탄은이 헬기의 사격 탄은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 씨는 이미 회고록에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예, 예. 사실 헬기 사격 주장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전 씨는 회고록에서 피터슨 목사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러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목사가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거의 그거는 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전 씨는 회고록에서도 사실 5.18 관련 재판에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여론 재판이라는 식으로 하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얘기한 만큼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예. 민정기 전 비서관에 따르면 지금도 건강은 좋다고 합니다. 예. 피터슨 목사의 부인은 물론 예. 피터슨 목사는 타계했습니다만 그 부인은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두환 씨가 남편을 예. 싫어하는 것 같다. 예, 근데 사과해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예. 그 얘기를 어저께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공정한 판사입니다. 예. 네, 지난 21일 저녁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의원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취업 청탁을 했다 이 부분인데요. 예. 재판에서 판사가 최경환 의원에게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최 의원이 공정하게 좀 봐달라라면서 두 번이나 공정하게 봐달라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자 판사가 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하겠다면서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자꾸 판사에게 온다. 절대 주변 분들이 전화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러자-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어찌 보면 저것도 외압일 수가 있는데 예, 외압을 증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머쓱해한 순간이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판사에게 최경환 의원 측의 주변 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는 최경환 의원 측에게 유리하게 좀 봐달라라는 무언의 압력일 수가 있고요. 이것 예.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예. 원래 그 사건 관련해서 판사한테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화 변론 등도 좀 문제가 되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법정 외에서는 변호사도 판사에게 전화나 문자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규칙 위반이고요. 최경환 의원이 전 정부 실세였는데 정치권이든 또는 법원 관계자든 누군가 판사에게 영향을 끼치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충격적이다라면서 누가 전화했는지 꼭 밝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최경환 의원실 측에 누가 전화를 한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의원실 측에서는 그런 전화할 사람이 없다라면서 말을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줄이죠.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경기와 충남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보된 곳이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방송이 되는데 오늘 기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3일째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광주 공습설, 준비설 이를 직접 취재한 유선희 기자 그리고 박병현 기자도 함께 나와서 뒷얘기를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잠깐 준비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유선희 기자와 박병현 기자. 자, 어려운 취재를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이거 주로 취재를 했죠, 그죠? 예, 처음 시작은 제가 처음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아, 제보자가 누구였는지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제가 공군 출신인데 공군의 예전 선배님입니다. 아, 예. 예. 지난번에 잠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선희 기자는 공군 조종사 출신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전투기를 직접 몰았다든가 하는 것도 있습니까? 경험이?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예. 작은 훈련을 조금 받은 수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도 아무튼 뭐 공군 내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잘 다른 기자들보다 훨씬 잘 알 테고. 네, 공군에서 어쨌든 5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 정도는 조금. 예. 공군 내 사람들도 물론 잘 아실 테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번에 취재에 뭐 결정적인 도움이 됐겠군요. 예, 처음에 제보를 해주신 분 외에 이 한 분의 말씀만 갖고는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선배님들께 전화를 해서 좀 또 뵙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후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도움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박병현 기자는요? 저는 이제 유선희 선배가 먼저 제보를 듣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제 도중에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유선희 예. 선배를 돕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그 두 기자가 이 내용을 유선희 기자죠 특히 이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좀 고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당사자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고 네. 그래서 어떤 그 취지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예. 바로 이제 좀 반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 때문에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했는데 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저희들이 그만큼 뭐랄까 진실로 다가가는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도를 냈는데 무엇보다도 그 증언해 주신 분들이 예. 유선희 기자와 인터뷰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예. 월요일에 인터뷰를 했죠. 네. 그리고 어제 또 인터뷰하신 분은 그 예비역 장성입니다. 예. 그분은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직원이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네. 아 이거는 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예. 생각을 어저께 또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취재를 해왔는데 오늘 그 뒷얘기를 좀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나경 앵커가 잠시 두 기자를 상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전화기를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병현 기자 오랜만에 소셜라이브에 나왔죠? 네, 오랜만입니다. 언제 나왔었죠? 대선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도 대선 국면 이후에는 국방부에 주로 머물렀기 때문에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셜라이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를 대충 이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 건지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취재를 진행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특히 네. 첫날 제보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보도에 담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네. 예를 들면 관제사 분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조종사가 아닌 그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움직이는 모습을 본 관제사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나가는 것은 좀 아직은 네. 어렵다. 그러나 내가 얘기한 것을
보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좋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신원도 다 확인을 해주시고 네. 저희도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어떤 근무를 하셨었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인적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셔서 그 정도의 용기를 보여주시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두환 씨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박병현 기자가 네.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사실 가장 요 초창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이제 전두환 회고록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당 회고록에 담긴 전두환 씨가 기억하는 5.18 이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이제 뭐 아직까지도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오늘 소셜 라이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부에서 이번 5.18 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혹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열심히, 부족하지만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입니다. 네, 저는 유선희 기자를 도와서 같이 열심히 돕고 있는 박병현 기자입니다. 예,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는 5.18 출격 준비입니다. 그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취재 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아까 손 선배가 잠깐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공군에 아주 오랜 선배가 처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시기가 대선 5.18 기념식을 보고 이제는 좀 마음이 무거워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일단 전화 통화를 한번 하고 나서는 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헬기의 기총 사격조차도 맞는지 틀리는지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군의 폭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제가 한번 좀 그 지역에 그 예. 제보자가 있는 지역에 좀 하러 갔다 와야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고 갔다 왔죠. 예, 맞습니다. 그때 사실 대선 직후여서 굉장히 이제 정치부도 바쁘고 했는데 그때 선배가 네. 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취재인지는 말은 안 하고 뭐 네. 제보자를 만나러 간다. 예, 얘기를 하면 네. 안 보내줄 것 같았습니다. 네,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 다른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하자라고 할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중요하니까 팀장 저희 이성대 반장 그 당시에에게 믿고 하루만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당장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동료들은 좀 어디 갔다 왔냐 쉬다 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하셨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선배가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이제 취재가 진행되고 났을 때 저한테도 살짝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 이제 사실 공군 전투기가 5.18 당시에 출격 대비 명령을 받고 대기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전해줬는데 저도 사실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는 처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종사의 인터뷰를 거의 한 2시간 정도 한 다음에 그 인터뷰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인적사항과 함께 5.18 전남대 5.18 연구소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이 두 군데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인지 좀 분석을 해달라 했는데 그 분석에 2달이 걸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료들도 좀 찾아봐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배 저희 이거 키워드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스 옆으로 조금만 옮겨주고 옆에다 세우는 거예요. 박스 위에다 올려놔드려요. 박스 위에다 올려주시죠. 예,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소셜 라이브가 예전하고 좀 바뀌었네요. 네. 조금만 방향을 카메라 쪽으로 틀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폭격 준비인데
지금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폭격 준비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광주를 폭격하려고 했든 안 했든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연구소와 기록관의 분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육군 그리고 계엄군에 대한 조사 위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1989년 이제 국회 청문회 그리고 94년부터 95년까지 검찰 조사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이 당시에 이루어진 조사는 전부 육군 위주의 조사였기 때문에 공군에 대한 증언이 처음 나와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양쪽에서 다 분석이 와서 그때부터 더 많은 조종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5.18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취재를 할 때도 과연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자료가 더 있을까? 이런 의문도 사실 갖고 있었는데 이번 취재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가 이제 공군 조종사분들의 증언이었죠. 네. 네. 그 증언을 가지고 그 지금 방금 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 5.18 연구소의 김희송 교수님하고 그 당시에 많은 자료들을 엄청 뒤졌습니다. 뒤지다 보니까 검찰 수사 때도 제출은 됐지만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게 어제 보도했던 합참의 업무철입니다. 공군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광주 비행단에 있던 전투기들이 예천, 청주, 대구로 갔다. 또 신천리, 그러니까 성남에 있던 수송기가 광주로 왔다.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직접 사격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희송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 한 장의 기록이 사실은 숨을 잃고 있었는데 조종사들의 증언으로 이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도를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데 큰 자산이 됐던 그런 자료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가 그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최순실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건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공군 그 당시 복역했던 군인으로서 증언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예. 증언과 용기 또 미안함입니다. 사실 이번 취재 그리고 이번 보도의 처음과 끝은 99% 이상이 제보였습니다. 최소한 제가 연락을 드린 그 당시에 공군 조종사분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직접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10분이 넘고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진 않으셨지만 취지에 공감한다고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또 나머지 한 10분 정도가 됐고 나머지 10분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응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그냥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취재에 그만큼이라도 응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음성 변조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그 인터뷰를 할 때 거기에 응해주신 조종사분들께는 이거는 너무 감동이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증언이자 증인이자 증거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감동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학창 시절에 교과서로만 배우던 역사인데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이번 취재 과정에서 듣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었고 이게 왜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까 관제사 분의 네. 증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를 녹음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 내보내진 말고 내가 그 대신 얘기를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주겠다라고 용기를 내주셔서 취재가 됐고 그 부분이 상당히 취재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당시에 성남에서 근무하셨던 관제사 분이고 그리고 21일 우리가 보고 있던 21일 이날이죠. 신촌리에 예. 근무하셨던 그리고 또 하필 딱 이 시간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10여 대의 수송기가 밤새 광주를 향해서 뜨고 내렸고 거기에는
특전사들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특전사뿐만 아니라 광주의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삐라라고 하죠. 전단지, 유의물 이런 것들이 또 트럭째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을 운전하던 담당자한테 또 물어봤더니 이제 광주에 살포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트럭에서 내려서 그 전단지들이 실리는 것까지 다 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증거 자료에 대해 확신을 갖고 보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안 해줘서 미안하다. 나 진짜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뭐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전혀 미안할 거 없으시고, 예,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증언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경납고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그 경납고 이글루. 네. 이글루 안에 이제 뭐 군 특전사들이, 예, 뭐 대기하고 있었다. 그거는 전망치고. 예, 그 공군 그 당시에 5 비행단, 그러니까 김해 비행단에서 근무하셨던 조종사 분입니다. 그분의 증언은 광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5월 말입니다. 그분의 기억하기로는 5월 말에 광주 비행단에 내렸는데, 비상대기를 하러 가서 내렸는데, 그 당시에 이글루,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들어있는 경납고인데 그것이 텅 비어 있었고, 거기에 특전사들이 꽉 차 있었다. 야영을 하고 있었고, 누워서 있는 사람, 뭐 족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또 이 문서랑 굉장히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21일에 1비행단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F5A 또 EF, B 전투기들이 청주와 예천, 대구로 떠났다라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글루가 당연히 비어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종사분이 증언해 주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확신을 갖고 보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 대비를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대지 미사일은 저희가 뉴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공대공 전투기와 전투기 사이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이제 폭격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 폭격 의심 정황이 좀 더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순간인데, 그 500파운드 폭탄, 다음 그죠? 키워드이죠. 500파운드 폭탄. 네. 수원 그리고 이제 사천에 계시는 조종사분들이 이제 달고 대기했다라고 증언해주신 MK82, 네, 그 폭탄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사실 뭐 그 규모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예. 그 MK82 같은 경우는 500파운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B1B, 그러니까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그 폭격기, 전략 폭격기가 올 때 장착하는 MK84 폭탄 같은 경우에는 2000파운드입니다. 그게 이제 물론 24발씩 장착이 가능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그 미국이 자랑하는 그 전폭기가, 예. 거기에 달고 있는 폭탄의 4분의 1 규모이고, 실제로 떨어뜨리게 된다면 일단 재원상으로는 지하 10m 그리고 지름 한 20m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다리를 끊거나, 예, 이런 작전을 할 때 쏘는 폭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그 전해 빌딩에 이제 육군 헬기가 사격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 뭐 다리를 끊거나 건물을 폭파시키는 용도인 전폭기, 네. 예, 폭탄을 준비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대대장이셨던 김홍래 전 공군 참모총장께 여쭤봤더니 그건 이제 북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한테 증언을 해주신 조종사들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북한에 대비하는 것이면 공대공 무장을 해야지 왜 공대지 무장을 하느냐. F5가 수원 비행단의 전투 임무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천 비행단에 남아있는 A37B 훈련기죠. 훈련기에도 맞습니다. 그 폭탄을 달았는데, 이 훈련기도 북한 내에 대비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천에 있는 비행기 그 A37은 북한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작전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뭐 전 비행단이 다 그렇게 대비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 그러면 전 비행단의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일단 그것부터 한번 밝히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고 취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전투 비행단이 만약에 북한을 위해 북한 공격에 대비했다면 뭐 거의 뭐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을 거고, 하지만 또 올해 초 공개된 CI 문서를 보면 그 당시 북한군 동향은 특이점이 없었다고 저희가 또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동향, 어쨌든 광주에서 폭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논리 자체가, 광주에는 일단 폭도들이 없었고 시민들이었고, 시민들을 진압한 것은 계엄군이었지, 계엄군에게 먼저 집단 사격을 한 것이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고, 먼저 그 소요 사태 그리고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계엄군들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 상황에 대비해서 북한에 대비한다, 이런 것도 논리에 맞지가 않고요. 만에 하나 그래서 북한에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북한에 대비한다는 그 근거를 가져오면 어쨌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를 실제로 폭격하려고 했다,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것까지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그게 만약에 북한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그 증거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이제 광주 폭도들의 이른바 이제 뭐 일부 세력이 지칭하는 것처럼 폭도들 중에 이제 북한군 특수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아직까지 믿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뭐 전두환 씨, 누구나 다 짐작하시겠지만 전두환 씨에 대한 기억인데, 그 부분을 말을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않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분이 회고록에 쓴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회고록에 쓴 부분, 그리고 전두환 씨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은 이제 박병현 기자가 많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회고록에 나온 내용 중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그 회고록에는 일반 차량들이 대다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 당시 그렇게 대규모의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음에도 광주 시민들이 그랬던 거는 북한군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인데, 운전을 대규모로 할 수 없었다는, 그 당시에 뭐 택시기사들도 없었다는 건지 이번 영화를 보면서 한번 그 부분을 스스로 되짚어봤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도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를 금지를 시켰던 거고요. 사실 뭐 선배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주 민주화운동 다른 요즘 최근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좀 더 이번 취재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이제 5.18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민주화 운동을 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관성적으로 보도를 해왔던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제보를 받고 처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망설이는 것도,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본 정도, 그리고 한두 개의 다큐멘터리를 본 정도가 저의 5.18에 대한 지식의 전부였는데, 공부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는지 정말 낯도 두껍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저히 사실 내심으로는 너무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진짜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와서 그 당시에 지금 기무사에서 조난 자료도 공개하고, 국방부에서 비밀 자료도 공개하고, 그리고 그동안 묻혀 있었던 증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앞에 당당히 서서 한번 조사를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방부도 오늘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출범시키기로 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이미 발의된 상태인 5.18 진상규명특별법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취재할 거리가 많음에도 우리가 그동안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반성도 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의 얘기가 제일 좋았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대상에 전두환 씨가 당장 오르진 않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 씨가 그 회고록에서 이제 사탄이라고 지칭했던 이제 피터슨 목사님 그리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뭐 유족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5.18 기념재단이랑 같이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씨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법원이 전두환 씨 회고록의 내용,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칭한 내용이 허구라고 맞습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구의 내용을 책에 실어서 출판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이나 아니면 피터슨 목사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렇게 돼서 고소가 진행이 되면 전두환 씨는 이제 또 아주 오랜만에 피고소인의 신분이 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물론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에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가 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국방부 진상조사단이나 뭐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게 특별법이 통과돼서 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면 반드시 이번에는 그동안 육군만 사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여론이 많았는데 이제 공군까지 확대해서 전군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민정기 변호사가 그건 공군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군에 가서 이제 물어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공군에 가서 물어볼 거고 또 이제 육군에도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밀 자료 정말 1995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여러 조사 때마다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또 조사에 임했던 분들이 한 얘기가 많은 자료들이 감춰져 있고 공개하지 않았고 또 파기가 됐고 왜곡됐고 없어졌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자료들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자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자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아진다면 과연 종합적으로 육군에도 또 공군에도 이런 명령을 내릴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가? 그 당시 군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희성 계엄사령관 뿐이었는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그런 명령을 만약에 내렸다고 한다면 그 명령 내리는 것을 누구랑 상의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는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제어의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그 당시 광주에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도 마음의 짐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마음의 짐을 더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그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거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뭐 예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언론사도 상관없고 그리고 특히 언론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진상규명위원회에 가서 거기에 이메일로라도 익명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5.18에 관련된 어떤 시민단체 이런 쪽에 정말 익명으로라도 제보를 해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전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사실 공군에 관련된 제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압축해서 보내드리고 있지만은 다른 제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답변을 못 드려서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이제 분류하고 모으고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지금은 공군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